혹시 갑자기 한쪽 발이 붓고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왔던 적 있으신가요? 특히 새벽 시간, 자다가 통증에 깨거나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아픈 경험이 있으셨다면 통풍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통풍은 흔히 통증의 왕이라 불릴 만큼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질환입니다. 실제로 겪어본 분들은 그 고통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출산보다 더 아프다. 망치로 관절을 부수는 느낌이다. 발에 수박이 떨어진 줄 알았다. 농담 같지만 당사자에겐 절박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통풍을 가볍게 여깁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생긴 병, 단순히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한 번쯤 겪는 병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통풍은 그렇게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통풍은 대사성 질환입니다. 단순히 관절염이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전신을 위협하는 병입니다. 그 중에서도 심혈관계에 치명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 방치하면 안 됩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통풍 환자 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남성 통풍 환자 수는 10년 새에 무려 82% 증가했습니다. 전체 환자 수는 40만 명을 훌쩍 넘겼고 매년 5만 명씩 새롭게 진단받고 있습니다. 이제 통풍은 중년 남성만의 병이 아닙니다. 2030대 젊은 층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대 남성 환자 수는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왜 이렇게 통풍이 늘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현대인의 식생활과 습관에 있습니다. 술, 고기, 해산물 같은 단백질 중심 식단, 당분이 많은 가공 음료, 잦은 야식과 배달 음식,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통풍의 주범입니다. 특히 요즘은 에너지 드링크, 단 음료, 당이 높은 빵류나 프랜차이즈 음식의 과다 섭취가 요산 수치를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립니다. 또한 극단적 다이어트나 단식, 고단백 고지방 식단도 요산을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되는 물질, 바로 요산입니다. 요산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한 퓨린이라는 물질이 몸속에서 분해되면서 생기는 일종의 노폐물입니다. 정상이라면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몸속 요산이 너무 많아지거나 혹은 요산을 잘 배출하지 못하면 혈액에 요산이 남게 됩니다. 이 요산이 혈액 속에서 결정체를 만들고 관절이나 조직에 침착되면 염증과 통증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풍 발작이 바로 이겁니다. 요산 결정은 현미경으로 보면 마치 작은 바늘처럼 생겼습니다. 그런 뾰족한 결정들이 관절에 박혀 염증을 일으키니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통풍 발작은 보통 한쪽 발가락 관절에서 시작됩니다. 주로 엄지발가락, 특히 새벽에 갑작스럽게 통증이 시작됩니다. 붉게 부어오르면서 조금만 건드려도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죠. 첫 발작 후 며칠간은 신발조차 신을 수 없고 제대로 걷는 것도 어렵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번 통풍 발작을 겪으면 그 후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재발 간격은 점점 짧아집니다. 초기에는 1년에 한두 번, 그 뒤로는 6개월, 나중엔 매달, 그리고 결국엔 만성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통풍에 잘 걸릴까요? 우선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통풍 병력이 있다면 그 자녀는 통풍 위험이 높습니다. 요산 배출 기능이 떨어지는 체질 자체를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겹치면 젊은 나이에도 통풍이 쉽게 발생합니다. 또한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도 통풍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모두 신장을 약하게 만들고 요산 배출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결과적으로
몸에 요산이 쌓이기 쉬운 환경이 되죠. 즉, 통풍은 그저 술 많이 먹는 사람이 걸리는 병이 아니라 몸의 대사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통풍은 단순히 관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 심장, 뇌까지 영향을 주는 전신 질환입니다. 실제로 통풍이 있는 사람은 심장질환, 뇌졸중, 신장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통풍 환자의 심혈관 질환 위험은 일반인 대비 약 1.8배 증가합니다. 또한 요산 수치가 높을수록 사망률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염증입니다. 요산 결정은 관절뿐 아니라 혈관 내벽도 공격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얇은 내피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산이 여기에 손상을 줍니다.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으며 결국 동맥경화로 이어집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심장의 부담을 높이고 심부전, 협심증, 심근경색 등이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통풍을 단지 통증의 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요산이 높다는 건 이미 몸 안 어딘가에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 요산 수치가 높다고 무조건 증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무증상 고요산혈증 상태에서도 혈관 손상은 이미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픈데 없는데 괜찮겠지 하며 검사 결과를 무시하는 건 위험한 판단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요산 수치가 정상인데도 통풍이 생길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통풍은 요산 수치의 절대치보다 요산 결정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분이 부족하거나 체온이 떨어졌을 때, 혈중 pH가 낮을 때 등은 요산 결정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통풍은 한겨울 새벽이나 격렬한 운동 후 혹은 음주 직후에 갑자기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통풍은 생활 속 습관이 발작의 트리거가 됩니다. 따라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통풍이 의심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산 수치만 보고 진단을 내리려고 하시는데요. 사실 요산 수치만으로는 통풍을 확진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요산 수치가 높다고 모두 통풍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요산 수치가 정상이어도 통풍 발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놀랍죠? 그럼 통풍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첫 번째는 증상과 발작의 형태입니다. 갑작스럽게 한쪽 관절, 특히 엄지발가락 관절에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 경우 통풍을 의심합니다. 관절이 빨갛게 붓고 열감이 있으며 밤사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액 검사를 통한 요산 수치 측정입니다. 보통 혈중 요산 농도가 남성은 7.0 mgdl, 여성은 6.0 mgdl 이상이면 고요산혈증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건 참고 자료일 뿐 무조건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풍 발작 시기에는 몸 안의 요산이 관절로 이동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혈중 요산 농도는 정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는 수치가 정상이니 통풍이 아니네 하고 넘겨버리기도 합니다. 위험한 오해입니다. 세 번째는 관절액 검사를 통한 요산 결정 확인입니다. 이건 가장 확실한 검사지만 통증이 심하고 침습적 검사라서 모든 병원에서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요산 결정 확인은 정확한 진단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혈액 염증 수치, 신장 기능, 기저질환 유무 등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전문의와 함께 꼼꼼히 확인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진단이 내려졌다면 이제 치료를 시작해야겠죠? 통풍 치료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급성기 치료, 즉 발작을 다스리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요산 조절 치료, 즉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입니다. 급성기 치료는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보통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인 SAIDS, 코리친콜처신 혹은 단기간의 스테로이드 약을 씁니다. 이 약들은 통풍 발작의 통증을 빠르게 진정시켜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요산 수치를 낮추는 약은 급성 발작 중에는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산 수치가 급격히 변하면 오히려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증이 가라앉은 후 안정기에 들어간 다음 요산 조절제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요산을 낮추는 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알로프리노레 ELL-OP-URINOL 그리고 페북소스타트 FEBUXOSTAT 같은 요산 생성 억제제가 있습니다. 이 약들은 요산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걸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프로베네시드 프라베너시드 같은 요산 배출 촉진제도 있습니다. 이 약은 신장을 통해 요산이 더 잘 빠져나가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겐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엔 신장 보호 효과까지 있는 신약들이 등장하면서 치료 옵션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의사와 상의 후 개인별 체질과 상태에 맞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통풍약 평생 먹어야 하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통풍은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 조절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약을 중단하면 다시 요산이 쌓이고 발작이 재발합니다. 실제로 통풍약을 스스로 끊은 환자 중 절반 이상이 6개월 이내에 다시 발작을 경험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더 심한 염증과 다른 합병증까지 겪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요즘은 통증이 없는데요. 약 안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몸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런 판단으로 약을 끊는 순간 몸속 요산 수치는 다시 천천히 오릅니다. 통증이 없다는 건 요산 수치가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발작이 없는 시기일 뿐입니다. 몸속 관절과 조직에는 여전히 요산 결정이 쌓여 있을 수 있고 그건 언제든 다시 통풍 발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질문. 통풍약 간에 나쁘지 않나요? 물론,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복용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약을 잘 선택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약을 안 먹고 발작을 반복하는 것이 몸 전체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염증이 반복되면 관절이 변형되고 심혈관계에 손상이 오고 만성질환으로 진행될 위험이 커집니다. 통풍 치료에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요산 수치를 일정하게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발작과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산 수치 목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요산 수치를 6.0 mgdl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만약 통풍 결절이 있거나 재발이 잦다면 5.0 mgdl 미만을 목표로 잡기도 합니다. 이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약물 복용과 함께 생활 습관 관리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3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통풍 치료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식이요법 그리고 생활 습관 관리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제 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술은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채식만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모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통풍 환자에게 식단은 중요한 관리 요소이지만 무조건적인 제한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통풍을 악화시키는 물질, 퓨린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퓨린은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일종의 질소 화합물입니다. 우리 몸은 이 퓨린을 요산으로 바꿔 소변을 통해 배출합니다. 문제는 음식 중에도 퓨린이 많은 것들이 있고 그게 요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풍 환자에게 저퓨린 식단을 권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고기는 다 안 된다? 생선, 해산물도 금지? 단백질은 못 먹는다? 아닙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식이 제한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은 분명 조심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장류, 곱창, 간, 염통 등 멸치, 정어리, 꽁치, 청어, 새우게, 조개류, 육류, 국물, 곰탕, 설렁탕 등 알코올, 특히 맥주, 당 함량 높은 음료, 에너지 드링크. 하지만 모든 고기가 문제인 건 아닙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일반적인 살코기는 적당량 먹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단백질 제한은 근육 손실을 유발하고 대사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채소 중에도 퓨린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금치, 버섯, 콩, 아스파라거스 등은 퓨린 함량이 높지만 요산으로 잘 전환되지 않으며 오히려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섭취를 권장합니다. 즉, 통풍 환자의 식단은 무조건적인 제한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사를 중심으로 조절된 단백질 섭취와 가공식품, 당류 제한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럼 술은 어떨까요? 통풍과 술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맥주는 통풍의 대표적 유발인자입니다. 맥주에는 퓨린도 많고 알코올 자체가 요산 배출을 억제하기 때문에 요산 수치를 크게 높입니다. 소주나 와인은 맥주보다는 영향이 적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요산 배출을 방해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통풍 발작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술을 아예 끊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는 개인차가 중요합니다. 요산 수치가 잘 조절되고 있고 발작이 없으며 다른 질환이 없는 경우 가끔 소량의 음주는 절대적인 금기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잦은 음주나 폭음은 확실히 피해야 합니다. 물은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통풍 환자에게 수분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요산 농도가 진해지고 결정이 형성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이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단 음료나 카페인이 많은 음료 대신 맹물, 생수, 보리차 같은 깨끗한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체중 조절도 중요합니다. 비만은 요산 생성과 배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신장 기능을 떨어뜨려 요산 수치를 더 올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 체중을 급격하게 줄이면 통풍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단기간의 단식, 고단백 고지방 다이어트, 탄수화물 극단 제한 등은 오히려 혈중 케톤 농도를 올리고 요산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그러니 체중은 천천히 꾸준히 빼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 예를 들면 걷기, 자전거, 수영,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주 23회 병행하면 좋습니다. 운동은 요산 수치 자체를 낮추기보다는 체지방 감소, 인슐린 감수성 개선, 신진대사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격한 운동은 일시적으로 요산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 지속 가능하고 일상적인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스트레스도
통풍의 악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호르몬 변화로 인해 요산 배출이 저하되고 염증 반응이 더 강해집니다. 수면 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요산 배출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니 통풍 관리에는 음식뿐 아니라 생활 전반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적당히 움직이고, 과로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는 삶. 이것이 결국 통풍을 이기는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통풍은 관절이 아픈 병입니다. 하지만 관절만 아픈 병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통풍이 전신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통풍과 함께 나타나는 연관 질환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풍은 대사질환입니다. 즉, 몸속 대사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태에선 다른 질병도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첫 번째, 고혈압입니다. 통풍 환자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고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며 혈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요산이 혈관을 조이는 독이 되는 거죠. 실제로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은 정상 수치인 사람보다 고혈압 발병 위험이 1.6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고혈압과 통풍은 서로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고혈압 약 중 일부는 요산 배출을 억제하기 때문에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뇨제 계열의 고혈압 약이 그렇습니다. 혈압을 낮추긴 하지만 요산을 배출하지 못하게 막아 통풍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통풍을 함께 앓는 분들은 약 처방 시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당뇨병입니다. 고요산혈증은 제2형 당뇨병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요산 수치가 높을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고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풍 환자의 약 2025%는 당뇨병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뇨가 생기면 신장 기능이 악화되고 요산 배출이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요산 수치가 더 올라가고 통풍은 더 자주 발작하게 되죠. 통풍과 당뇨 둘 다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지혈증입니다. 통풍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중성지방 수치가 높습니다. 즉, 고중성 지방혈증 또는 이상지질혈증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요산이 많아지면 혈중 지방 대사에도 문제가 생기고 반대로 고지혈증이 있으면 통풍 위험이 올라갑니다. 네 번째, 심장질환입니다. 통풍이 무서운 진짜 이유. 바로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산 결정은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그 결과 혈관이 좁아지고 굳어지고 혈류가 나빠지며 결국 동맥경화로 진행됩니다. 동맥경화는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같은 치명적인 심장질환의 원인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통풍이 있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심장질환 발생률이 48% 더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요산은 단순히 결정체로서만 문제가 아닙니다. 요산 자체가 몸속에서 만성 염증 반응을 유도합니다. 이 염증이 혈관, 심장, 뇌에까지 영향을 주며 전신 질환으로 번져가는 거죠. 다섯 번째, 뇌혈관 질환입니다. 요산 수치가 높을수록 뇌졸중 발생 위험도 올라갑니다.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혈전이 생기기 쉬워지며 뇌혈류가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통풍 환자에서 허혈성 뇌졸중의 발생 위험은 일반인 대비 약 1.4배 높습니다. 여섯 번째, 만성 신장 질환입니다. 요산은 신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그런데 요산이 너무 많거나 신장이 약한 사람은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요산이 더 쌓이고 신장은 더 망가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요산 결정이 신장 안쪽관에 침착되면 요산 신장 결석이 생길 수 있고 그 자체로 극심한 통증과 신장 기능 저하를 유발합니다. 만약 통풍이 있으면서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나 혈뇨가 보인다면 신장 손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처럼 통풍은 절대 단독 질환이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뇌졸중, 신부전 등과 서로 연결된 복합 질환입니다. 그래서 통풍을 관리할 땐 요산 수치만 볼 게 아니라 이 모든 전신 건강 지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의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통풍을 진료할 때는 늘 종합 혈액 검사를 봅니다. 요산뿐 아니라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신장 수치, 간 기능 수치까지 모두 확인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심전도, 심장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같은 심혈관 검사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통풍이란 질환 하나만 보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염증 반응과 대사 균형을 함께 조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통풍이 있다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와 예방이 필요합니다. 둘째, 심장 건강을 위해 흡연은 반드시 끊고 운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셋째, 신장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탈수는 피하고 신장 독성이 있는 약물은 피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요산 수치를 낮추는 약 중 일부는 심장과 신장 보호 효과가 함께 있는 신약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페북소스타트 FEBUXOST-AT는 일부 연구에서 심혈관계 사망률을 낮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약이 그런 건 아니기에 약 선택은 전문의와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통풍은 한번 발병하면 오랜 시간 함께 가야 하는 병입니다. 그렇기에 치료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생활 속 관리입니다. 오늘은 통풍을 이기는 실질적인 하루 루틴 그리고 실천 가능한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을 보며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약을 잘 먹는 것보다 생활을 잘 바꾸는 사람이 진짜 통풍을 이겨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아침부터 하루 루틴을 차근히 정리해 드릴게요. 1. 아침 물 2컵 공복에 마시기. 자고 일어나면 우리 몸은 탈수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 요산 농도가 가장 높아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2잔, 맹물, 보리차 모두 좋습니다. 찬물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2. 아침 식사는 단백질 탄수화물 균형 있게. 단백질은 너무 제한하면 안 됩니다. 살코기, 계란, 두부 등 고단백이면서 저지방 식품을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탄수화물도 너무 줄이면 요산 수치가 올라갈 수 있으니 현미밥, 통곡물 등 복합 탄수화물로 구성하세요. 3. 오전 중 가벼운 활동 오걷기 1015분. 혈액순환을 도와 요산 결정이 침착되지 않도록 하고 전신대사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버스 한 정거장 미리 내려 걷기, 가능한 틈틈이 움직이기. 짧게라도 자주가 핵심입니다. 4. 수분 섭취는 시간대별로 나눠서 하루 2리터를 한 번에 마시면 의미 없습니다. 아침, 점심, 오후, 저녁, 자기 전 나누어 천천히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 녹차, 탄산수는 수분으로 치지 않습니다. 순수한 물 위주로 섭취해 주세요. 5. 점심은 프린 함량 고려해서 선택하기. 내장류, 육수, 탕류, 퓨린이 높은 메뉴는 피하고 쌈채소와 곁들인 구이류, 된장찌개, 현미밥 조합처럼 가볍고 균형 잡힌 식단을 추천드립니다. 외식 시 국물은 남기고 소스는 최소한으로. 6. 오후 중 스트레칭 앤드 수분 보충. 오후 시간엔 긴장도 올라가고 체내 요산 수치도 다시 높아집니다. 이때 간단한 스트레칭, 앉아서 다리 뻗기, 어깨 돌리기, 목 뒤 근육 풀어주기 등
가벼운 움직임으로 혈액순환을 도와주세요. 물도 한 컵 추가. 7. 저녁은 7시 이전에 가볍게. 늦은 식사는 신장 부담을 주고 요산 수치를 높입니다. 탄수화물은 줄이고 가벼운 단백질 위주로. 두부, 생선, 계란찜, 나물 반찬. 무겁지 않은 저녁 식사로 요산 대사를 도와주세요. 8. 저녁 운동은 무산소보다 유산소. 저녁 시간에는 격한 근력 운동보다 산책, 실내 자전거 같은 유산소 중심의 활동이 더 적합합니다. 운동 후 반드시 물 섭취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9. 수면은 6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이고 염증 반응을 자극합니다. 밤잠은 통풍 발작을 줄이는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최소 6시간, 가능하면 78시간. 자기 전 전자기기 멀리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숙면하세요. 10. 일기 5앱을 활용한 통풍 기록. 통풍은 개인차가 큰 질환입니다. 어떤 음식에 민감한지, 언제 발작이 오는지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통풍 관리 앱도 많습니다. 요산 수치, 체중, 식사 기록을 간편하게 정리해두면 주치의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팁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육수 음식은 피한다. 국물보다 찜이나 구이 중심으로. 음식 섭취 속도도 중요. 천천히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요산도 적게 생성됨. 술은 금주가 원칙. 단, 상황 따라 주 1회 이하, 와인 한 잔 이내 정도는 조절 가능. 하지만 발작 이력이 있다면 완전 금주. 체중 감량은 서서히. 한 달에 12kg 이내로. 급격한 다이어트는 금물. 비타민C 섭취. 일부 연구에서 요산 수치를 낮추는 효과 있음. 자몽, 오렌지 등 자연식품 우선. 스트레스 해소 루틴 만들기. 글쓰기, 명상, 산책, 취미 등 자신만의 정리법을 만들어야 지속 가능. 체온 유지. 몸이 차가워지면 요산 결정이 침착되기 쉬움. 특히 겨울철 양말 착용, 찬물 샤워 피하기. 이 모든 습관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하나가 모여 통풍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는 아직 통풍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산 수치가 좀 높다고 들었어요. 이런 분들도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고요산혈증은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아프기 전, 관절이 붓기 전, 심장이 무너지기 전에 당신의 루틴을 바꾸는 게 최고의 치료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통풍은 평생 관리하는 병이다. 치료와 함께 일상 습관이 중요하다. 물, 식사, 운동, 수면, 스트레스, 하루 루틴으로 관리 가능하다. 내가 실천 가능한 수준으로 준이 그리고 나에게 맞게 조절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통풍에 대한 모든 정보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냥 아픈 병이 아니라 관리하면 이겨낼 수 있는 병입니다. 정보가 많아 막막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좋은 정보를 주변에 꼭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